안녕하세요. 오늘도 브라질 현지에서 생생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브라질 보건부 장관은 현재 보건부 산하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보유량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현재 지방정부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50%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약품은 보스나루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브라질 내 코로나 예방과 처방에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생산과 관리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별도로 100만여 개의 약을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브라질 행정부는 인프라 개발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지역 발전 및 인프라 개발부 장관인 호제리오 마링요의 요청에 따라 8월 18일 화요일 저녁에 공공공사 프로젝트 등에 사용될 50억 헤아를 요구하는 법안 초안이 연방행정부에서 국회 하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연방정부 지출 한도를 위반하는 법안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오는 8월 26일에 진행될 찬반 투표까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브라질 전국 학교의 개학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브라질리아 대통령실에서는 코로나 휴교 기간을 감안해 학교 필수 출석일 200일의 조건을 철폐하는 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들은 학생들의 필수 출석일을 채우는 대신에 온라인 수업이나 연장 수업 등을 통해서 필수 수업 시간만 채우면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상파울루 주 정부 법원 예산이 3억 8,100만 헤알 추가되었습니다. 상파울루 주 의회인 알레스피는 8월 18일 화요일 상파울루 주 재판소 TJSP의 예산에 3억 8,100만 헤알을 추가하는 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예산 추가의 내용은 공공법률 서비스 비용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법으로는 예산의 70%가 TJSP에서 사용되고 30%는 주 행정부에 쓰이는 반면 신규 법안 승인으로 100%의 금액이 TJSP에서 사용되게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시는 최근 고안했던 해변가 자리 사전 예약제를 무효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우시장 말셀로 크리벨라는 리우시에서 개발 진행 중이던 해변가 자리 사전 예약제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SNS를 통한 리우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앱의 비효율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브라질 시장에 크레타 스마트 플러스를 런칭하였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현대자동차 브라질 지사는 주력 모델인 크레타에 스마트 플러스를 추가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크레타 연식을 변경하면서 2021년형의 경우 스마트 펄스 플러스 트림 대신 스마트 플러스 트림을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7월 크레타 리미티드 트림을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스마트 플러스 트림은 최대 출력 130마력의 1.6L 엔진을 장착했고 가격은 91,590헤알에 판매됩니다. 크레타는 올 들어 7월 말 현재 누적 판매량은 2만 10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현재 HB29와 함께 현대자동차 브라질 판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상파울루 주의 남미 최대 자동차 타이어 테스트 실험장이 개장했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타이어 기업 피렐리는 상파울루주 120km 거리에 있는 엘리아스 파우스트시의 중남미 최대 자동차 타이어 실험장을 개장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총 165만 제곱미터 면적에 건립된 이 실험장은 2012년부터 건설 작업 중에 있었으며 총 9천만 헤알의 막대한 투자가 들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보스나루 대통령이 지방정부들의 예산 추가 법안을 발동시켰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자일 보스나루는 8월 18일 화요일 전국의 주와 시정부에게 160억 헤알의 추가 재원을 지출하는 938호 법안을 발동시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브라질 주와 시정부 세수 감소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보스나루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나루 대통령은 비정규직과 실직 노동자를 위한 보조금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보스나루 대통령은 최근 노동자를 위한 비상보조금 금액인 600헤알을 200헤알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지급을 연말까지 연장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반에도 보스나루 행정부는 200헤알 법안을 제시했으나 국회에서 600헤알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누뱅키 신용카드 관리사 적자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브라질 최고 인기 무료 신용카드 관리사인 누뱅키는 2019년 순이익의 적자가 1억 헤알에서 현재 3억 1210만 헤알로 3배가량 증가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누뱅키는 신규 가입 고객은 오히려 465%로 증가하여서 적자의 사유는 시장 불황이 아니라 누뱅키 확장 프로젝트의 과도기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루과이 정부는 다시 유럽 여행객들에게 국경을 개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루과이 대통령 라칼리 뽀우는 8월 18일 화요일 유럽연합의 관광객들을 위해 우루과이 국경 폐쇄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단 이에 관련한 정확한 일자나 개방 조건 등이 여전히 미공개 상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따우은행과 애플사가 손을 잡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브라질 최대 민간은행인 이따우는 애플과 협업 프로그램인 영원히 아이폰이라는 의미의 아이폰 플러스 샘플리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 골자는 고가 아이폰 구매 시 21개월 할부가 가능하며 21번 지급 완료 이후에 새로운 아이폰으로 교체할 시 잔여액만 지급을 하거나 할부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의 IT 기업인 애플이 최근 기업가치 2조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하였습니다. 미국 애플사는 8월 19일 수요일 나스닥 장마감에 기업가치가 2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미국의 첫 2조 달러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등극하였습니다. 2018년 8월에는 기업가치 1조 달러의 첫 기업으로 기록된 바 있는 애플은 올해에만 주가가 60% 상승했고 최근 12개월간 약 120%가 상승하였습니다. 오늘도 브라질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